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종류주주총회의 개념입니다.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와는 별도로 개최되는 일정한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의 총회를 말합니다.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 주식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해야 합니다. 종류주주총회를 인정하는 취지인데요.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 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수결 원리가 적용되는 의사결정 구조화에서 불이익을 입는 소수의 종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상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인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종류의 주주들만의 결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상법 규정의 해석입니다. 상법은 제435조와 제436조에서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요건으로서 어느 종류의 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란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음에 세 가지 경우에 그 결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정관의 변경으로 인해서 어느 종류 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우선주에 대한 배당률을 낮추거나 참가적 우선주를 비참가적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법적 지위의 변동이 생기는 한 형식적으로는 평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경우는 물론 같은 종류의 주주들에게 어느 면에서는 유리하고 어느 면에서는 불리하다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종의 주식 사이에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또는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하는 경우에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우선주보다 보통주에게 보다 많은 신주를 배정한다든지 보통주보다 우선주의 합병 비율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신주 발행 시 그 인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만을 거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식 교환, 주식 이전 및 회사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합병 시의 소멸회사, 분할 시의 분할회사, 주식 교환 이전 시의 자회사에서 보통주보다 우선주의 신주 배정이 불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종류주주총회 결의의 요건과 소집, 운영, 결의의 하자 등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요건입니다.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해야 합니다.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종류주주총회의 소집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소로 다투지 못하고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로 다투면 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에 대하여도 주주총회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Y전자회사는 보통주 외에도 5년 후에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비누적적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그 Y회사는 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였는데 그 변경사항에는 우선주의 최저 배당률을 종전보다 상향시킨 것과 보통주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X는 Y회사가 정관을 변경하기 전에 Y회사의 우선주 4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Y회사의 정관 변경으로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X는 Y회사에게 우선주 종류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Y회사는 현재까지 우선주 종류주주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선주주 X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Y회사는 정관 변경으로 인해 우선주주들이 고율의 배당을 받은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으므로 종류주주총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Y회사의 항변은 타당한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결의한 경우에 그 효력에 대해서 견해가 나뉘고 있습니다. 다수의 견해는 일반 주주총회는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동적인 상태에 있다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확정적으로 유효해지고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회사가 정관의 변경 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던 사안에서 정관의 변경 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종류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해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 변경에 필요한 특별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정면으로 그 정관 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그 정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관념을 애써 만들어서 그 주주총회 결의가 그러한 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것에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앞의 사안에서 법원은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하면은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우선주주 X는 정관 변경으로 인해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병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주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공존하고 있을 경우에도 우선주주들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는 상법 제435조 제1항의 문헌에 비추어 보면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 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 변경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 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우선주주 X가 하자를 다투는 방법에 대해서 정관의 변경 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종류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해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 변경에 필요한 특별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정면으로 그 정관 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그 정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관념을 애써 만들어서 그 주주총회 결의가 그러한 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일반 주주총회 결의의 불발효 상태의 확인을 구할 수 없고 정관 변경의 무효 확인만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는 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상법에 규정된 주식의 종류만으로는 회사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 개정된 상법에서는 자본시장의 수요에 따라 회사가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종류 주식에 관한 최근의 상법 개정은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던 종래의 태도에서 벗어나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을 다양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 주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서 규정되어야 하지만
개정 상법은 종료 주식의 조건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관에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회사가 어떠한 범위까지 자율적으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한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회사법의 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주주 등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인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